지금은 AI와 인도의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 애가 10대 청소년인데 20년 뒤를 생각해서 외국을 보내면 어디로 유학 보내야 될까라고 챗GPT를 치면 1위가 인도로 뜹니다. 지금은 이제 변곡점이 바로 그거예요. AI와 인도. 그러면 자녀 교육의 변곡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주로 학교와 성적만 봅니다.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까? 어느 학원에 다녀야 할까? 수학을 몇 점 맞아야 될까?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판을 읽으라고 그래요. 판을.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최근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마이크 메이플스 주니어와 피터 치플맨이 쓴 패턴 파괴자들, 이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은 원래 스타트업과 관계된 책인데, 혁신에 대해서. 근데 자녀교육도 똑같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혁신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상을 바꾸는 변곡점을 발견해야 된다. 둘째, 그 변곡점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 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셋째, 아무리 통찰력 있어도 타이밍, 올바른 선택이라도 적절한 순간에 실행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먼저 변곡점부터 볼게요. 우버와 리프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그 카카오 택시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GPS를 통해서 사람과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고, 낯선 사람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문화가 형성된 순간이 바로 변곡점이었어요. 만약에 스마트폰도 없고 GPS도 없고 구글 맵이 없었다면 우버는 탄생이 안 됩니다. 카카오 택시 마찬가지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 인터넷이 없으면 전 세계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빈방을 빌려주는 사업은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만 있다고 에어비앤비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낯선 집에 가서 잘 수 있을까요? 이 불신을 후기와 평점, 신원 확인, 결제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통찰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것이 변곡점이라면 그 기술이 인간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그리고 기술과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준비된 순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타이밍이에요. 너무 일찍 시작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시작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도 거대한 변혁이 와요. 그게 바로 AI하고 인도의 부상입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AI입니다. AI는 단순히 숙제를 대신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정보를 찾고 번역하고 문서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리고 직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다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두 번째 변곡점은 인도의 부상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지금 중산층은 3억밖에 안 되지만 10년 이내 7억으로 바뀝니다. 중산층의 숫자가.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 따지면요, 7억이면 14배죠. 중산층 숫자만.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7년, 당장 올해가 2026년이니까 내년만 하더라도 전 세계 3위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인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에 1등 내지 2등으로 꼽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변곡점을 보고 뭐냐? 하나는 세상을 이해되고요, 다른 하나는 영어로 세상과 연결되는 시입니다. AI 시대는 지식을 외우는 능력보다 지식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도와 아시아가 부상하는 시대는 영어가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를 연결하는 실제 도구가 되어버려요. 영어 문제를 잘 푸는 것과 영어로 생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벵가루르에 있는 인더스 국제와 같은 학교, 국제학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순히 국제학교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생활하고, 영어를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생활의 언어로 사용하고, 인도의 성장과 변화를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좋은 학교에 넣는 것이 아니라 패턴 파괴자들, 이 책에서처럼 변곡점을 발견한 뒤에도 통찰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듯 자녀 교육에서 학교 선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타이밍. 저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마지막 시기로 봐요. 아무래도 중학교 2학년. 최고로 늦었을 때 중3 정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여전히 크게 받으면서도 애를 이끌 수가 있어요. 고등학생 되면 안 갑니다.
새로운 언어와 생활 방식을 자기네 정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초등학교 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힘듭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기존 친구 관계, 스마트폰 사용, 공부 방식, 생활 습관, 자존심이 하나의 강한 간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도 변화가 되지만 힘들어요. 변화가 되려면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게 당연합니다.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발생하거든요. 새로운 학교가 싫고, 영어가 불편하고, 친구들과 떨어지기 싫고, 스마트폰 통제하는 게 싫고, 사람들은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결심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땐 늦습니다. 부모는 아이보다 더 멀리 보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환경을 먼저 설계해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방과 후, 주말, 방학이 무너지면 또 아이 생활의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은 배움의 출발점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반을 운영합니다. 6개월 정도. 그리고 보내고, 그 다음에 방학 2달을 또 제대로 보내고, 그리고 주말에 또 애들 체크하고, 이런 토탈 관리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 공교육에 국제학교 교육에는 학교와 함께 아이의 생활 전체를 관리하는 토탈 케어가 필요합니다. 애들 챙겨주는 게 꼭 필요하고, 주말과 방학이 이 체크가 되고 케어가 되지 않고 이 안 내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주는 사람보다 이미 시작된 변화를 먼저 알아보고 그 변화가 열어주는 가능성을 실행하는 사람이 미래를 선점한다고 말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꾸고 난 뒤에 준비하는 것은 늦습니다. 인도가 완전히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른 뒤에 인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늦습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생활습관과 인간관계, 스마트폰 의존이 모두 굳어진 뒤에 갑자기 생활 환경을 바꾸고 하면 훨씬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변곡점을 알아보는 눈, 그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능력을 요구할지 판단하는 통찰력, 그리고 아이가 있을 때 결단하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몇 점을 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는 앞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스로 배우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AI와 인도의 부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변화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미래가 먼저 시작되는 환경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제대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변곡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변화를 알아보고 준비하고 적절한 순간에 행동한 사람뿐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결국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의 양이 아니라 변곡점이 있는 부모의 통찰력과 아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